송원산업 2022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6.7%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71.7%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이런 영업이익이 증가한 실적의 그 뒷배경은 재고 회전율이 7.2회전으로서 전년보다 1.3회전 이상 상승한 것이 그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1,45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36.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고자산은 6%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원가가 더 낮게 증가했으므로 매출이익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130.2% 증가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5.4%밖에 이제 증가를 안 했고요.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로 결산된 내용입니다. 그 매출 증가율보다 재고자산 증가율이 적게 증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원산업은 폴리머 안정제, 주석 및 PVC 안정제와 특수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4.7% 증가해 가지고 매출 증가율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스루풋은 더 증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루풋율은 0.9% 상승했습니다. 요게 이제 마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10%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산성도 좀 크게 증가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171.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9억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 하나만 있어요.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은 71억 6,9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무려 거의 뭐 4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었죠. 주석 공시 데이터 수치를 모두 문자 속성으로 입력하여 분석을 위해서 제가 일일이 재입력하게 만드네요. 이 성원산업이. 제가 100만 원 단위로 그 분석을 하니까 조금 좀 속도는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또 재입력하는 과정에 에러를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업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업들이 왜 문자 속성으로 입력을 해서 공시를 하는지 그 속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을 하자면은 이런 것을 싸가지 없는 기업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이 제품 및 뭐 제공품 등 뭐 이렇게 했는데 송원산업은 제품만 그 집계를 내고 있죠. 요게 이제 그 회사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요. 근데 그 원재료 사용액을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다만 그 이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은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비교 가능한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이 수치밖에는 없습니다. 좌우간 그 A, B, C를 다 더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 성격이 되는데 이게 37.5% 증가를 했어요. 운영비용은 10%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공비, 공장 그 생산 가공비죠. 가공비가 10.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율적으로는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3%가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 가격이 3% 증가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해보고 있는데요. PQ 총 제조 비용이 그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바로 생산 재료비의 차이 금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비교하고의 차이액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총 제조 비용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를 송원산업의 주석 내용을 가지고는 전혀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뭐 대부분 다 맞춥니다. 근데 이제 올해 6천만 원 차이가 있는데 현금이 나간 돈보다 재고 자산이 증가한 것은 6천만 원이 적게 증가했는데 6천만 원이 어디 날라갔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도 뭐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 단계에서 분식회계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영 비용에 와서 인건비가 817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5%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인당 평균 임금이 뭐 거의 이 대기업 수준입니다. 어, 화학회사로서 석유화학 회사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6.6%가 인상이 됐네요. 그리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연료 및 수도 관련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가장 바람직하게 개정 과목을 세우는 기업이 삼성전자 같아요. 유틸리티비라고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개정 과목이 또 좀 바람직하게 생각되는데 이게 이제 21.9% 증가했고요. 수선비라는 게 이제 공장 유지 보수비 같은 성격인데 요거는 이제 16%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경영평가 지표를 산출해 보면은 제품 회전율이 7.2회전으로 상승했어요. 작년도에는 5.9회전이었거든요. 1.3회전 정도 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픈율도 한 0.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란 것은 과학의 정신의 출발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제품 판매 가격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아직도 좀 기침이 안 잦아들었네요. 그리고 총 자산율도 참고사항이 되겠는데요. 1 이상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분 발휘했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기침감기 약을 먹었는데도 하려니까 이상하게 목이 칼칼하네요. 양해해 주십시오. 할 건 또 해야 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단순 평균으로 17.6%가 상승했고요. 제품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38.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종합적인 단순 평균 상승률에다가 재료 비율, 그 제조 원가 중에서 그 재료 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3.4%가 돼가지고 이걸 곱하면은 뭐 제품 가격 인상 그 압박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은 더 많이 인상을 시켰죠.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제품 판매 가격 상승에 비해서는 낮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하가 됐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어떤 그 충분 조건 논리라는 거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논리 연습을 위해서. 만약에 이 충분 조건이라는 건 만약 어떻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재고 보존율 상승과 수로분율 상승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여기서는 이제 상대적 하락으로 확인이 됐죠. 판매 가격 인상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그 1차적으로도 그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실한 그 투명성 그 법정에서 성원산업이 아까 이 3단계 검증에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뭐 기재는 못했습니다만은 우선은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송원산업은 장치산업이라서 제공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생산 공정 내에 계류 중인 그런 그 공정품이 있다 하더라도 평가할 가치가 그렇게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1차에서 그 입증이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그 존재할 다른 결과를 또 찾아본다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변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갭들이 있는 것은 뭔가 그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최저 원가의 왜곡 현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방향성은 맞다 하더라도 뭔가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정확한 손익계산이 아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그 캐펙스 이 자본적 지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508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EAT 세후 현금 순위 이걸 그 현금 수익률로 얘기하면은 작년에 그 15%에서 24.8%로 크게 9.9% 상승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채권자한테 302억 원의 그 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율은 거꾸로 떨어졌죠. 그것은 이제 채권자한테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렇게 하니까 좀 소리가 좀 덜 나네요. 근데 그 지급이자율을 계산해 보면은 좀그 굴곡이 조금 심한데 이게 이제 작년 2021년도에는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확실히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거의 이익 배당인데 이게 이제 0.5%로 나와 있습니다. 이 2021년도에는 0.4%였고 근데 이 이자율이 더 높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뭐 이 투자하는 데가
채권은행이나 이렇다면은 은행이 돈 빌려주는 돈놀이가 그 이자 대출 수익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송원산업이 그 이익 배당률이 좀 더 그 올려라 하는 압력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하고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을 합한 게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349억 원, 거의 350억 원의 그 잉여 현금을 창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최종 278억 원, 279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이 1589%나 여축이 되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동업자인 찰스 그 민거 옹인가요? 그 노인의 어르신은 자기는 이익 잉여금이 많이 있는 데를 투자한다. 서로 그 매년 각 연도에 혹시 그 이 적자가 나더라도 이익 잉여금률이 많이 있으면은 약속된 이익 배당은 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잉여금률이 높은 기업을 자기는 선호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쪽에서 그 총 제조 원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원가 회계에 대한 그 사업계 2023년도 그 전망을 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 데이터가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서 스르프 관점으로만 2023년도 전망을 해보면은 운영 비용이 10% 증가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10%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익분기점 그 산식으로 하면은 1조 2,598억 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사업 계획할 때는 1조 3천억 정도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매출 그 재료비가 그 가격이 인상된 부분이 한, 그 조금 더 되는데 약간 낮춰가지고 내려갈 거라고 봐서 한 15% 정도. 그 정도 되면은 계산해 보면 한 1조 3천억 정도 그 이렇게 매출 예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를 보면은 그 크게 변동은 없어요. 다만 한 1,350원 정도 그 하락을 했는데 장부 가격 대비 50% 아니 75% 선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익을 많이 내 가지고 이익 잉여률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장부 BPS 가격보다 장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진 거니까 25%가 그 오히려 그 주가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송원물산이 23.9%, 경신실업이 9.15%, 그리고 이제 레드 튜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베스트먼트. 이 튜립 하면은 아마 그 네덜란드 자본 아닐까 그냥 그렇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외국인 전체 지분율은 19.74%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율이 높으면은 송원산업한테 이익 배당 좀 많이 하라고 좀 압력을 넣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022년도 이 말하자면은 그 사업 보고서가 슬슬 먼저 그 숙제 과제물을 제출하는 기업들이 3월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2022년도 랜덤 샘플 해가지고 기업 분석을 하면은 나중에 전반적인 그 이 기업 그 돌아가는 현황을 인식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 거시적으로는 뭐 금융권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도 2022년도가 이제 우리가 좀 경제 성장률이 매우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죠? 그 잠정 실적 연결로 했던 내용을 제가 통계로 집계를 했을 때도 전년도보다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비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내려간 면적이 더 넓고요. 그래서 뭐 크게 말하자면 상승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는 하락을 안 했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추세로 봐서 또 2022년도에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나 또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도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3년도는 또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